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2시인데 2시 5분에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만나야죠. 우리 곧 만나야죠. 다음 주에. 아니구나.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땡겨서. 물 바로 앞에 준비되어 놨습니다. 왼쪽 여기에 종이컵이랑 요 이쪽은 켜져 있는데 이쪽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제일 앞쪽 버튼 같거든요. 버튼 두 개인데. 네, 지금부터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 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팀장 최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점자 사용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지창을 생략하고 진행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번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신 오윤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공동연구원 분들이신데요. 먼저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이현주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매학교의 허병훈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맹학교의 강성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 분들이신데요. 서울맹학교의 이인학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기동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종점자도서관의 이준범 관장님이십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현섭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송암점자도서관의 박명수 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호용 상임이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최진국어정책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내외빈이신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부분 너른 마음으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먼저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6월 27일 날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후 점자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5개 분야에서 6분씩 총 30분을 대상으로 점자 발전 기본 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과제에 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함께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요. 점자 사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헌조사를 실시했는데 문헌조사는 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른 국가, 지자체의 정책 추진 실적과 점자 관련 법령 조례 분석, 그리고 국내외 점자 관련 통계 및 연구조사 등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했고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초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전문가 협의체는 정부기관과 점자 관련 전문가분들을 참여하셨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초안을 수정해서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이 준비한 안에 대해서 점자 사용자이시며 전문가이신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집과 발표 내용은 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연구진들이 만든 초안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내용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차례 다듬어서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에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오늘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칠 거고, 그래서 내년 2월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저의 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이구. 네, 오늘 이거 왜 이러지? 네, 저희가 마이크가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녹화해서 1시 전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확인하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저장을 맡아주신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오윤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오윤진이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제2차 점자발전 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점자가 사실은 한편으로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문자이고 언어이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소중히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소중한 의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 계획안을 만들어낸 연구진 세 분께서 이번 기본 이 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나눠서 해주실 건데,
보통 이게 45분 계획서상에서 45분 동안 이 계획안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세 분이 시간 안배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순서상에는 15분씩 하게 돼 있어서 어떤 분이 내용상 더 많이 하시게 되면 다른 분에게 시간이 덜 주어질 거라고 그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연구진에 참여하셨던 하상장애인복지관 전략개발부의 이현주 실장님이 발표 앞에 부분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이게 끄고 킬 때마다 좀 소음이 나는데 제가 한번 잠깐 꺼보긴 하겠는데 나중에는 그럼 안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이현주입니다. 저는 1차 점자 한국점자 발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성과로는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2016년 점자 규격 표준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20년 한국점자 규정 기본 원칙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하였고요. 20년부터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의 분과별 소위원회를 통해 분과별 개정안을 도출하고 23년 2월 한국점자규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 7월에는 개정안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자 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점자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점자 규정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점자 규정 해설서를 6개 영역 모두 발간하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점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 상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자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점자 정책 자문위원회, 점자 관련 규범을 정비 연구하기 위한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점자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결망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 등을 배포하였고 부처별 점자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해 점자 지능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이동 편의시설, 공공 편의시설 대상 점자 표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안내하여 표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점자 출판물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자 출판물 점역 품질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사용 능력을 조사 실시를 하고 점자 능력 성취 수준 등급화 방안 연구,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 사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점자 교육 실시 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점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점자 교재를 개발하고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점자 교과형 도서를 공급하고 품질 제고를 위한 협의회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의 점자 규정과 점자 관련 지침을 번역 발간해서 국제 점자 연구를 통해 점자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요 성과로 점자 사용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별 점자 출판 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내 점자 보급을 확대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점역교정사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공공정보의 점자 보급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점역교정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점자 정보화를 위해 묵자 점자 말뭉치를 구축하고 점역 역점역 소프트웨어를 개발 지원해서 8,500만 어절의 점자 말뭉치가 구축되었고 23년 현재 점사랑 4.0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점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누리집을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전자점자 자료를 보급하고 점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라벨 도서 보급과 점자 지도 보급 등 다양한 유형의 점자 자료 보급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자 문화 확산을 위해 한글 점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지정 운영해서 한글 점자 홍보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맹정음 제작과 보급 관련된 유물 48점, 훈맹정음 점자표와 해설 원고 14점, 로제타올 여사의 한글 점자 교재 1점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에 한계도 존재했는데요. 먼저 점자 발전 방향에 대해 점자 사용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점자 관련 연구가 기존 점자에 국한되어 있는 등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점자의 발전 방향 모색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및 미래 사용자를 위한 점자 규정 개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한자 점자, 유니코드 점자, 손가락 점자 등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자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 수어 129건에 비해서 8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점자 정책 추진이 미흡했고 점자 출판 시설과의 협조 체계 미비로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에 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점자 관련 조례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별 점자 출판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점자 정보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 전문가 양성 관련 과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해서 점자 전문 인력 양성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개선 방안 연구가 실시되지 못하였고 이에 점자 교원 자격제도 도입 및 점자교원 양성기관 지정이 또 추진되어야 되고 점역교정사 실태조사와 역량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자교육 관련하여 학습 대상자별 점자교재는 일부 개발되었지만 교육 과정이 개발되지 못했고 점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또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가족, 특수교사 대상 점자교육 과정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점역교정사와 점자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자 점자 말뭉치를 대규모로 구축하였으나 이것은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있었고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 구축 초기 단계로 점자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의 고품질, 점역, 역점역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점자 출판물 제작 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시각자료 공유 플랫폼으로 누리집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이크 때문에 당황해서 지금 이현주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 1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어떤 한계가 있었나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거에 이제 준해서 우리 지금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로 서울명학교 서병훈 선생님이 그 2차 점자 발전 계획안 이 자체 비전과 목표라고 해서 그런 주제로 추진 전략 1과 2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병훈 선생님. 네. 다음으로 그 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의 비전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은 점자로 연결되는 세상,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점자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 전략을 크게 5가지로 제시를 했고요. 저는 추진 전략 1과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추진 전략별로 이제 중과제가 있고 중과제별로 또 세부 과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추진 전략 1번 점자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여기에 과제로 문자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점자 규범 정비 및 확대입니다. 기본 방향은 문자 사용 환경이 변화하고 점자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점자 규범의 지속적인 정비와 점자 규범 확장 및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현황 및 문제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1차 그 발전 계획의 한계를 보시면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추진 방향과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한국 점자 규정의 지속적 정비 및 보완과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 운영, 그리고 23년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안내서 제작과 홍보, 그다음 공통 점역 지침 개발, 문자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 점자 규범의 확대, 또 외국 점자 규정의 번역 및 해설서 제작, 이런 부분들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한국 점자 규정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입니다. 한국 점자 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하고요.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묵자 사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 이런 쟁점 사항들을 규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현행 점자 지침의 통일을 위해서, 점역 지침의 통일을 위해서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서 기관별로 상이한 점역 지침을 일관성 있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안내서 제작과 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고요. 영역별 점자 규정 해설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 점자 규범의 확대인데, 이 부분은 현재 규정에 포함되지 못한 유니코드 문자나 촉각지도, 또 한자 점자, 표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니코드 점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촉각지도의 기호라든지 그래픽 관련 점자 기호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요. 한자 점자 표기를 위해서는 기초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 점자 규정 번역 및 해설서 제작입니다. 현재 영어와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점자를 도입해서 활용 중인데, 지속적으로 개정 내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번역돼서 한국 점자 규정 안에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외국어 점자 규정서를 번역해서 소개함으로써 관련 외국어 자료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외국어 점자 규정에 대해서 한국 점자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어 점자 규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국 점자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점자 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연차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 점자 정책 기반 마련 및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기본 방향은 체계적인 점자 실태 조사 실시, 점자 관련 정책 수립, 실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요.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점자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점자 정책 수립 실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점자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각장애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점자 실태 조사의 실시 방법과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조사 도구와 조사 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점자 사용 환경과 점자 인식 및 점자 사용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점자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점자 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재개정 및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점자정책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또한 점자 관련 국외기관과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점자정책 교류 기반을 강화합니다. 자, 다음으로 1-3 점자 관련 제도 개선입니다. 기본 방향은 점자 교원 양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교원 양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점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점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점자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점자 교원 자격 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점자 교육의 어떤 현황 조사나 또 한국 수어 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그 해외 사례 조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자 교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고 자격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점자 교원 양성 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든지 편의시설, 점자 표기, 그다음에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점자 표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진 전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전략 2번,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의 중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점자 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기본 방향은 점자 교원 양성 및 자격 검정 체계 구축이고, 두 번째 점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지원 제도 마련입니다. 점자 교원, 우리나라에서는 점자 교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방향 첫 번째, 시각장애인 대상 맞춤형 점자 교육 내실화 와 비장애인 대상 점자 교육 지원, 점역 교정사의 실무 능력 제고입니다. 추진 내용 첫 번째로는 맞춤형 점자 교육 지원 입니다. 자, 맞춤형 점자 교육 지원인데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 학습서가 개발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22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자가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 안에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의 직업 생활 영역에 점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용 점자 학습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용
학습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도 실명 시각장애 성인을 위해서 점자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이 필요하고요. 점자 학습 단계별, 연령별, 학습 목적 등을 고려해서 점자 교구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데 이것은 점자법 개정에 따라서 점자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방문 점자 교육도 필요한데요. 집밥 활동을 꺼려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방문을 통해서 점자 지도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점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장애인의 점자 학습 목적에 따른 점자 교육 과정 및 교재를 개발을 하고 교재를 개발합니다. 다음으로 점역교정사 실무능력 제고 방안인데요. 점역교정사 실태조사와 역량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합니다. 점역교정사의 검정 제도, 그 다음에 등급별 자격 취득 방법, 취업 및 근무 환경,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찾습니다. 점역교정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한데 점자교육 기관을 거점으로 해서 이러한 점역교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면 연수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점자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그 온라인 콘텐츠 이용 사이트를 통해서 2022년 개정 한국점자규정의 분야별 점자 규정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점자종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자 관련 국내외 자료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마지막 과제로 전문 분야별 점자 사용 능력 강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촉각 그래픽 활용 활성화와 외국어 점자 교육 확대, 음악 점자 교육 촉진이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의 그래픽 문해력 향상을 위한 촉각 그래픽 활용, 활성화와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그다음 시각장애인의 음악점자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자료 지원이라는 추진 방향을 가지고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촉각 그래픽 활용 활성화인데요. 이 촉각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나 도형 또 기하학적인 그런 시각 자료들을 촉각적인 형태로 변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촉각 그래픽 활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촉각 그래픽 제작을 위한 교육자료와 교구도 개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어 점자 교육 확대인데 외국어 점자 교육 자료를 개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과 성인을 위한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영어 이외의 주요 외국어 점자 학습용 교재를 개발 보급합니다. 또한 외국어 점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어 점역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교육 자료도 개발 보급합니다. 다음으로 음악 점자 교육 촉진인데요. 음악 점자 교육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학습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비장애인용 음악점자 교재도 개발되고 연수도 운영합니다. 이 비장애인용 음악점자 교재와 이제 연수는 시각장애 학교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어떤 그 점자 지도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추진 전략 2까지 말씀드렸고요. 추진 전략 3부터는 강성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성 선생님 바로 하시면 될까요? 예. 네, 저는 추진 전략 3, 4,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3은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을 보시면 점자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 추진 내용으로 첫 번째, 공공정보의 점자 자료 제공 이행률 제고에 대한 내용으로 아시는 것처럼 점자법 12조를 보면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점자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거의 전국적으로 10건 내외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는 문체부에서 만든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수정 보완하는 내용과 점자 문서 의무 제공에 관한 홍보 자료를 시각장애인과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점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역 과정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일상생활을 위한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편의시설이나 의약품 등 일상생활에서 점자 표기가 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표기나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는 이러한 점자 표기와 관련해서 불편사항 및 오류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또 점자 자료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관련 점자 표기 기술 및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그 국토정보지리원에서는 점자 지도를 좀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는 종이지도 외에 보조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자지도 제작, 그리고 생활용 점자지도, 즉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행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점자 지도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1을 보시면요. 고품질 점자의 보급 및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추진 내용으로 점자 출판 시설 지원인데요. 현재 장애인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 정도 40개소 정도가 있는데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시설이 2곳이나 되고 또 일부 지원을 받는 시설도 12개에 불과해서 실제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각 지역 소재, 특히 이제 시도 강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매년 6개소를 선정해서 국가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내용은 점자 자료 제작 촉진을 위한 파일 납본 제도 내실화입니다. 도서관법 24조를 보면 장애인 도서관이 대체 자료 제작 시에 디지털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인 도서관 통계를 보면 실제 파일 납본율이 한 6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 실제 제작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내용으로 설정한 내용들은 출판사들이 파일 납본에 관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요. 그리고 민간 점자 출판 시설이 납본된 파일에 관해서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형 도서의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 납본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교과서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다음 추진 내용으로는 고품질 점자 자료 제작 및 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국립특수교육원의 시각장애 교사 및 학생을 위한 대체 자료, 또 EBS 방송 교재 제작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점자 도서 및 점자 악보 제작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내용은 점자 규정 및 지침 준수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자 사용 환경 실태 조사를 보면 그 교사 및 학생들이 설문한 결과인데요. 점자에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또 점역의 일관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내용으로 설정한 내용들은 규정 및 점역 지침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자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3 시청각 장애인의 점자 접근성 보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시청각 장애인이 9,000명에서 10,000명 내외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차원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지금 민간 복지관 등에서 일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별도로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고 국가 기관을 마련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는 시청각 장애인용 손가락 점자의 현황 조사 및 활용 방안 마련으로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 국내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국내 손가락 점자 표준안 마련, 손가락 점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연수 실시, 교육 및 연수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손가락 점자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전맥 논의나 전맥 난청, 또 유아, 성인 등 사용자 맞춤형 손가락 점자 교재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관련된 교구와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3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추진 전략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을 보시면 디지털 점자의 생태계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추진 내용으로 묵자 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및 점역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금 말뭉치를 구축해 왔고 또 점사랑 4.0까지 지금 개발했고 올해도 역시 지금 점사랑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점사랑 내에서 점자 악보라든가 또 촉각 그래픽 같은 것들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차기에 추진할 내용으로는 이 구축된 말뭉치를 이용해서 디지털 점자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말뭉치 검색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이를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와 연계해서 말뭉치를 통해서 점자 규정 및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점역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에서는 가장 많이 배포되고 있는 PDF 문서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지하고 점자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데이지와 점자를 동시에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통합 도구를 개발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멀티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공개 소스 기반의 점역 라이브러리 및 점역 엔진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점자가 개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개정이 되면 이 바뀐 점자 규정에 대해서 점역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점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점자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점역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공개하면 이것들을 이용해 좀 더 손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그 아이폰이나 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크린리더에서 림루이스라고 하는 그 점역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림루이스가 아직 한글 점자 규정이 완벽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자들이 이 오픈소스 기반의 림루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한국 점자 규정을 최적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또 포함했습니다. 다음 추진 내용은 디지털 점자 제공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접근성이 부족해서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저희가 추진 내용으로 제안한 내용들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서 작성 요건 연구 및 시스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배포되고 있는 PDF나 뭐 그 XML 기반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접근성이 가능한 형태의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첨부 문서들을 점자 문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금융이라든가 의료, 특히 이제 개인 건강 등의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자점자 서비스를 의무화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내용으로는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형 점자 관련 연구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그 APH를 중심으로 해서 시각 자료와 텍스트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미래형 점자, 흔히 이제 EBRF라고 하는 포맷인데요. 이 포맷에 대한 연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국내에서도 다패드와 같은 멀티라인 점자 출력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는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점자 표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 개발 및 표준 도입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멀티라인 점자 및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미래 점자를 위한 표준 연구, 마지막으로 시각화 정보를 원활히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점자 디지털 문해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내용으로는 점자 정보 단말기 보급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점자 정보 단말기 보급을 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진 내용으로 선정한 것들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이라든가 또 장애인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등에서 그 보급 절차라든가 또 선정 기준, 개인 부담금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가형, 특히 이제 보급형 점자 정보 단말기를 실제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4-2를 보시면요, 점자 자료 공유 플랫폼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 운영 및 기능 개선인데요. 이것은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점자 종합정보 누리집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또 점자와 관련된 연구나 사료들을 축적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점자 사용자나 점역사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점자 자료 제작을 위한 촉각 자료 및 시각 자료 설명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각 자료가 많아지면서 이제 점역사님들이 시각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점자로 그릴지 또는 설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 없게 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추진 내용으로는 그 기존에 제작된 시각 자료에 대한 설명 자료나 또는 촉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이것을 실제 점역 소프트웨어와 연동을 해서 점역사님들이 실제 제작을 할 때 쉽게 샘플을 검색하고 그 샘플을 출판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주요 언어의 디지털 점자 사전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영어 이외에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한 손해가 안드로이드로 바뀌면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사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것을 온라인이나 또는 이제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사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추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전략 5인데요.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 문화 유산 보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4-1을 보시면 점자 가치 홍보 및 점자 문화 계승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점자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학교 및 공공기관이나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강사 간의 어떤 그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이라든가 또 일상생활 속의 점자 문화 등에 대한 그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편차가 존재해서 시각장애인 점자에 대한 인식이 일관성 없이 지금 교육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내용으로 설정한 것들은 점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자료 및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점자 관련 자조 모임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요. 이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현재 한자 점자 같이 이제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내용으로는 한국 점자 규정의 보급 및 상담 체계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점자 규정의 개정 내용이 점자 사용자 일반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사항이 기수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 내용으로 설정한 것들은 한국 점자 규정 홍보물 발간 및 보급, 또 영상이나 카드 뉴스, 사진, 만화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물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한국 점자 규정에 대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상담 창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점자 문화 계승을 위한 기념 행사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기존에 해왔던 그 한국 점자 그 한글 점자의 날, 한글 점자의 날과 한글 점자 주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요. 특히 2026년에 있게 될 훈맨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된 행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 점자 문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 및 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추진 내용은 한국 점자 100년사를 발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점자 문화 공유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상설 전시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발표가 길어지긴 했는데 이게 워낙 5년짜리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특히 뭐 조금 줄여서 5가지 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분야로 나누고 각각마다 또 여러 그 세부 과제, 그 중과제라고 아까 호병훈 선생님 포함하셔서 설명했는데 이 지금 청주대학교 강성주 선생님이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발표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각각마다 여러분 들으신 그 우리 중점 과제들 그 하나하나마다 그 토론, 지정 토론자들이 나서서 그 각각마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아니면 어떤 개선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정 토론 첫 번째 그 점자의 지속 발전을 위한 규범 정비 및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이인학 선생님이 지정 토론해 주시겠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10분 선생님들 토론자분들에게 주어지니까 9분 30초쯤 되면 제가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8분 15초 지나가고 있거든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토론을 할 걸 알았으면 한 장 정도만 쓸 건데 양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저희 토론 주제는 그 앞에서 기조발제 그 추진 전략 1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점자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라고 하는 건데 앞서 발표한 기조발제에 대한 그 반론이나 수정 제안은 아니고요. 추가나 보완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중 그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꼭지인 문자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점자 규범 정비 및 확대 방안과 세 번째 꼭지 점자 관련 제도 개선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워낙 없어서요. 첫 번째 중과제입니다. 문자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점자 규범 정비 및 확대 방안. 문자 환경 변화 및 점자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점자 규범의 지속적인 정비. 이게 이제 소과제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현행 문제점이나 현황은 올해 상황으로 그냥 가름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올해 점자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여러 개 절차적인 문제 등등등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점자 규정 제정 또는 개정 절차에 체계화 방안이 마련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정이나 개정의 영역 간 분리 적용을 하자는 먼저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한글 워낙 그 한글 영역이 쟁점화되었던 부분이어서 다른 타 영역은 오히려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기타 영역을 좀 분리해서 설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체 개정 절차의 주기도, 횟수도, 개정 횟수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소폭 개정과 대폭 개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주기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절차 항목도 좀 도출을 해서 개정 절차를 이렇게 시스템화하기 위한 항목 설정을 좀 하고, 그다음 항목 간 우선순위도 결정해야 되겠죠. 해서 언제쯤에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등등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설문도 할지 말지. 이번에 그 뭐랄까요, 국외지책으로 뭐 한 도입한 부분이긴 했는데, 점자정책 자문위원장 한 분이 한글 그러면은 한글 저기 뭐야 저 일반 한글도 개정할 때 국민들한테 설문합니까라는 그런 뭐 소리도 했다고 하는 뭐 얘기 들리던데, 설문을 과연 하는 것이 맞는지, 설문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거 제안을 드립니다. 상계 지금 제안했던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설계를 좀 해서 좀 개정을 할 때에, 또 제정할 때에 좀 시스템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냥 소리 지르면 막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꼭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중중 과제로서 점자 규범 확장 및 적용을 위한 실증 연구 추진인데, 요거는 그 점자 규정 개정 관련 참고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을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외국서를 많이 이렇게 보완하고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가 그때 많이 늘었어요. 참 바람직한 방향이고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속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역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점역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 같은 것도 좀 번역하면 어떨까? 뭐 덕스베리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차제는 진짜로 좋은 거는 우리의 점역 엔진이 거기에 지금 탑재가 되어서 따로 한글 점역 프로그램 뭐 이렇게 좀 안 돼도 뭐 이렇게 바로 돌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기대와 바람일 뿐이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성주 선생님 이렇게 발표하신 추진 전략이 포함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엔진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중심의 우리 한국판 점역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거는 좀 설명서도 좀 아마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번역을 해서 좀 배포하고 하면 어떨까,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중 과제, 점자 규범 정비위원의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현재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2기 체제가 이제 이달로 이제 마감이 돼요. 이제 3기가 이제 체제가 돌아갈 텐데, 그 전에 연구위원회라는 딱지 명칭이 안 붙은 때가 있었어요. 점자 규범 정비위원회라고 한 때가 16년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장애도서관장 있을 때 이제 당연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기, 2기 체제가 이제 연구위원회라고 딱지가 붙은 거, 꼬리표가 붙은 거죠. 이 이름의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점자 규범 정비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미인데, 실제로 연구했던 방식이 회의만 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의도 연구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것도 좀 더 실질적인 연구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점자 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단체 간 뭐 교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점자 규범 정비 및 관리 등 점자 관리 실태를 문헌 연구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점자 규정이 재개정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우리만 이렇게 피나는 이렇게 뭐 혈투가 있는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뭐 심지어 닷5월 점전전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던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그런 행간에 스며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점자 환경 등을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벌써 6분이 지났네요. 예,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 세 번째 꼭지는 점자 관련 제도 개선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점자정책 자문위원회가 1년에 회의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번 정도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각 정부 그 제도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관료 뭐 이렇게 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어정책과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또 교육부 등등 다 이렇게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회의, 그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점자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점자 언중들에게 바로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어떤 규정으로서 점자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좀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점자정보 단말기 등 무지점자기가 아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보조공학기기라고 봐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검수하는, 제대로 좀 점자 규범이 정비되고 발표가 되고 고시가 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늦어요. 막 건의하고 막 하여 그때 막 발표하고. 우리 여기 임스 인터내셔널 계신 분 오셨으면 좀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것들을 좀 강제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뭐죠? 공단, 장애인 보조, 고용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좀 선택이 될 때에 좀 이 점자정책 자문위원회가 이런 걸 좀 제대로 좀 자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데 좀 참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좀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죠. 예, 정리하라네요. 점력교양사 양성제도, 이거는 추진전략 2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추진전략 2에서 좀 다뤘네요. 좀 보시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8분이니까 2분 좀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그 점력교정사 양성제도 세 번째 꼭지예요. 양성제도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점력사와 교정사가 엄연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격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하자. 그걸 분리한 만큼 점력사는 점력사의 업무, 실질적인 현장에서 실무 능력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양성 좀 꾸며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반영 좀 해주세요. 2차 점자교육 발전 교육에서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인학 선생님이 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번에 점자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하신 부분이 수학과 컴퓨터에서 좀 소외를 많이 느끼셨나 봅니다. 제가 그 발표하신, 토론하신 것 중에서 좀 강조되게 느낀 건 이 개정 자체를 좀 분리해서, 그리고 우리 법도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이 있으니까 좀 나눠서 하자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점자정보 단말기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하드웨어 말고 거기 안에 들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규정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새겨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추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두 번째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그 추진 과제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기동 직업교육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똑같이 10분인데 지금 이제 3시 10분 43초 넘어가고 있거든요. 10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맞춤형 점자 교육 점자 사용 능력에 대하여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인 점자 교육 기반 조성으로 그 점자 교원 양성과 자격 검정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1,550여 명의 점육 종사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지자들 중 대다수는 복지관과 점자 도서관 혹은 한시련 산하 시도지회에서 점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육교정사 양성 과정을 제외하면 시각장애인 학생과 성인에게 점자를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을 정도로 전문 점육교정사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의 내용처럼 점자 교원 양성과 자격 검정 체계의 구축에 대한 그 제도의 마련처럼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아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관련 분야로의 활동을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그 점자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여서 점자 교원 양성과 자격 검정 체계를 구축, 안정된 운영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점육교정사의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점자 교육 실시 기간 지정 및 지원 제도입니다. 현행 점자 교육을 진행 중인 기관에서는 점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자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점자 교육 실시 기간 지정 지원 제도 마련을 통해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체계적인 점자 교육과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이 이루어져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점자 교육입니다. 방문점자 교육은 중돌 실명자와 방과 후 점자 교육이 참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자 교육으로 맞춤형 점자 교육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올 23년 올해까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점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대상 학생들에게 점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주제로 맞춤형 점자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비장애인에 대한 점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일반 출판의 점자 교육 기반을 통해 점자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점육교정사의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 교재와 비장애인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을 통해 점자 교육의 실시를 시행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점육교정사 양성의 실무 능력 제고입니다. 점육교정사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목별 전문 분야별 그 연수의 실시가 연 1회 실시돼야 하며 현행 점액교정사의 5년마다 진행되는 보수교육을 유지하되 실무자에 한해 근무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 한 번씩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촉각 그래픽 활성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그래픽 문해력을 높이기란 극히 어려운 과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공간 개념이 필요한 입체 도형 휴직선의 이해를 높이기란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데 제한을 초래하는 하기 십상입니다. 이에 대상 학생에게 점자 교재와 함께 이미지화된 촉각 교재를 함께 지원하여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수학 및 도형, 모형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촉각 교구 제공을 통해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답니다. 외국어 점자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는 제2 외국어로 현재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일본어 외에 다양한 외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여러 유형의 외국어를 외국어 점자를 사용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점액교정사 시험 제도의 외국어 과목 확대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점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읽기와 쓰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구성되는 하나의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조속히 구축되어서 모든 교육 서비스가 점자를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기동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각장애인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점자 교육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중에서 이 점자 교육과 관련된 것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또 추가적인 의견으로 들었던 건 이 점자 기호뿐만 아니라 우리 보는 보통 묵자라고 하죠. 같이 모양을 촉각으로 해서 병기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비시각장애인들과 똑같이 어떤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쭉 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추진 과제로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그 주제에 대해서 세종점자도서관 이준범 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똑같이 10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거 쓰면 되나요? 마이크 이거 쓰면 되나요? 예. 네. 그거 눌러서 마이크 물 좀 주시겠어요? 물 좀 있으면 좀. 네, 일단 지금 소개받은 세종점자도서관 관장 이준범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인데 제일 어려운 주제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추진 전략 1, 2하고 뒤에 나올 4, 5 다 되면 제가 맡은 분야는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제목을 해서 저를 시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연구 앞쪽 이제 발점을 보면서 든 생각은 물론 그 내용에 다 담겨는 있지만 좀 더 그 점자법 실주에 있는 기본 계획의 수립의 10개 조항에 맞게 좀 더 그 구성을 하시거나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 중에 그 사례로 언론 보도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통계나 자료나 그런 구체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으면 뭐 이렇게 언론 자료 같은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적절한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보고서스러운 그런 게 좀 더 많이 아마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나 객관적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도 좀 많아져서 그런 보고서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1이 어디 갔을까요? 3에는 추정 3에 3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점자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확보라고 이제 제목은 달아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공공기관 점자 자료입니다. 그 내용에도 이미 다 담아 놓으셨는데 이미 법제화돼 있습니다. 요청하면 제작해 줘야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적고 일단 이 내용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뭐 어려우셔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점자 익히셔야지 되고 이런 교육이나 복지 서비스도 일단 기초적으로 정보를 본인이 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점자 반드시 배우십시오. 배우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사용하시고 저도 중도 실무에서 점자 잘 못하는데 떨렁 한 손에 안 들고 오고 소리 안 듣고 인쇄해 왔습니다. 분명히 활용하실 수 있고 나중 되면 큰 도움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시간도 없는데 딴 얘기인데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공공자료 제작 의무화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요청하셔야 이것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는 의무 자료를 아예 지정을 해서 법제화를 해서 지자체에서 반드시 그 자료는 지정을 해서 뭐 모든 시각장애인은 아니더라도 그 중증 시각장애인이라 정도의 범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도에서 거의 뭐 매달 발간되는 시정 소식, 도정 소식, 또 의회에서 발간되는 소식지, 교육청에서 나오는 소식지 같은 거는 필히 의무적으로 제작하게 해서 보급하도록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조례들도 살펴보면 소식지나 정보 이렇게 제공 같은 건 한두 개밖에 조례가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지자체 단위로 발간되는 연간 보고서 같은 거 반드시 점자랑 같이 제출하도록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제작은 반드시는 아니어도 지자체 안에서 좀 제작할 수 있으면 지자체 중심 자료니까 그래서 지자체별 거점 제작 시설을 지정하거나 두어서 그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 또 중앙정부 차원의 거는 전국 그 출판시설들이 네트워크화를 하든지 이런 큰 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체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지금 하고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의 두 번째가 일상생활 관련된 점자 불편 신고센터 이런 부분인데요. 뒤에 이제 모니터링이 한 주제가 더 나와서 그거랑 같이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앞에서 부기동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불편 신고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침을 알려주거나 편의시설에 사용된 점자가 잘 됐다 잘못됐다 뭐 그 조언을 해주거나 알려주거나 할 필요한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관리하고 운영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걸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발제들을 하셨는데 불편성 신고, 접수, 또 뒤에 나오는 모니터링, 지침 관련된 거 맞는지 틀린지 보는 거 어떻게 되든지 뭐 지자체별로 하든 전국 단위로 하든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그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기관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잠시만요. 시간도 없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점자를 잘 못합니다. 그 업체 그런 편의시설이나 제품에 사용되는 점자를 만약에 제작하는 외부 인쇄소가 있다거나 제작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곳에도 점역교정사, 점자를 책임지고 맡은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점역교정사를 반드시 채용하거나 아니면 그 관내에 있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자를 검수받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바른 점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저희 관내에서도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그 포장지에 점자를 인쇄하고 했는데 그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제품에 모든 점자 표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모든 제품의 점자가 표기가 돼 있어도 솔직히 현장에서 가게 가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를 사는데 그 병 다 만져보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게 다 되면야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다른 대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책 접근할 때 구입할 때 필요하니까 점자를 찍어라 보다 구입 후에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제품을 분리하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로 접근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형 점자 지도는 일단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지금 국토정보 플랫폼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지도가 업로드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부 다 UV형 PDF 파일이나 ED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 못 하십니다. 그거는. 이미 그것도 안 돼 있고 또 디바이스도 단말기도 없고요.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실시간으로 지도를 일반 휴대폰에서 보는 것처럼 하는 단말기를 과연 단기간 내 개발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게 특정한 업체가 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거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데다가 지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앱이지 지도는 아니고요. 굳이 이거를 해야지 되겠다 싶으면 문체부 예산 쓰지 말고 정부 과기정통부나 중소기업 같은 데 지원하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좀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3-2의 고품질 점자의 보급인데 이 부분에도 좀 추진 방향이랑 내용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처음에 이제 점자 출판시설 지원, 그다음 그 전달체계 개편 관련된 게 추진 방향에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추진 내용에는 한 가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합돼서 진행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고 근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출판시설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못했는데 지금도 문체부에서 점자 출판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도 6, 7군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지원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단순 출판물보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점역교정사의 역량 강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장비도 부족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라든지 좀 더 폭넓은 지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좀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점역교정사 얘기가 여기 나와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역교정사 제도 앞에도 점역사 교정사 분리하는 거 그리고
제도 개편, 제 범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게 고품질 제작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더 과하게 3급부터 다 분리를 시키자고 했는데 처음 3급은 좀 문턱을 낮추더라도 제가 제안한 것보다 영어나 일본어, 수학 이렇게 별도 2급 하면은 그 중에 하나만 지금 봐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영어 전문 점역 자격이라든가 수학 전문 점역 자격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돼요. 네,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뒤에 부분 말씀드려서 그런 납본이라든가 이건 의무화 찬성하고 반드시 의무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건 앞에 불편해서 통합하면 좋겠고요. 그 지원 기관은 출판시설, 점자, 도서관 통합하는 그 언급이 있는데 그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냥 참고하시고 시청각 장애인 부분은 장애 유형 포함시키고 지원 기간 만들고 지원 인력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손가락 점자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 것도 같으니까 관련 연구나 또 개별 그 상황에 따른 그런 접근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딱 이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접근, 차별 없는 접근 위해서 단말기 앞에 말씀드렸는데 단말기 저렴한 거 보고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 국내에는 점자 프린터 제작 업체가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제품이 제대로 보급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구체적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저희 세 번째 추진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 말씀하실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4차선 관련 얘기도 이 부분이 돼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별 없는 점자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새로운 얘기도 우리 여기 지금 추진과제에 없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점자를 만드는 그런 각 지역별로 공보물에 대한 점자 출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전 반드시란 말이 되게 꼭 필요한 말로 생각이 드는데 점자를 배워야 된다. 점자는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기 위해서 쭉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환경에 점자가 점점 늘어나려면 그래야지 또 만들어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 엘리베이터 각종 제품들 그런 것처럼 그 말이 되게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토론자로 나오실 분은 이 추진과제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이라고 해서 이 추진 전략 네 번째인데요. 임현석 프리랜서 되신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현석입니다. 저희 좀 앞에서 이준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 제 한 수령이 갑자기 슬립에 들어가서 깨어나질 않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제가 당황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제가 그 자료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추력하고 제가 어떤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정책과제 이 부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공공재성으로서 또 공익성 추구 부분에서 반드시 이 점자법을 근거하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산업화, 우리의 지금 많은 보조고학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산업화, 이들의 또 진화, 또 진보, 성장 부분에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이 해주기만 기다리면서 염원하듯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오셨듯이 그만큼 앞으로도 그런 큰 기대를, 큰 진전을 가지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적인 환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말씀드렸고 정확히 여러 가지 정도로 좀 설명들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당위성 내지 좀 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4차 산업사회, 이 제목 자체가 너무 거대 담론이어서 제가 참 부담스러운 한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주어진 주제 내에서 좀 더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라는 부분보다는 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거든요. 실제 1차 과제를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대부분 조사,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뺏기고,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점자 고도화 사업에서 말뭉치 사업하고 점사랑 4.0 개발이라는 부분에서가 좀 더 이렇게 눈에 띄일 정도였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 많은 부분이 좀 조사에 좀 매몰되어 있는 성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카테고리를 명확히 좀 구분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4차 추진 전략에 보시면은 멀티 플랫폼 관련 구축, 또 멀티 플랫폼 환경을 바탕으로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고 확장시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두 가지를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저명 라이브러리를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개발 추진 사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 현재 4.0 점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오픈 API 형태로 돼 있다면 점사랑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기관과 단체, 또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포털 서비스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등이 해당이 되겠죠. 직접 이런 저명 라이브러리라든지 API 등을 통해서 이들이 점자를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공재로서 공익성 측면에서 이렇게 개발되는 상황을 서비스하는 방안을, 이 자원, 리소스를 개발해 놓는다면은 쉽게 그들이 이런 자원을 가지고 점자의 어떤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접근하고 그 환경을 많이 조성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왜 공공재로서 좀 가는 게 좀 좋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많은 좋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 IT 업체들이 이 보조기술 관련해서 점자라는 부분에, 점역이라는 부분에 매몰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을 못합니다. 여기에 매몰돼서 이 개발안이라고 시간을 나보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도입한 보조공학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여러 가지 좋은 응용 분야의 어떤 그런 제품들, 그런 보조공학 제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갖다 쓸 수 있고 좀 표준화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 제공이 된다면, 이 보조광 업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특별한 고민 없이 갖다 쓰면서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좋은 나은 보조광 기술의 발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공공재로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런 생태 확장을 위해서는 림뉴스가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림뉴스가 이제 오픈 소스로 점역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을 제외한 이제 무료 프로그램 환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또 맥OS 등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무료 사용하는 내레이터, MVDA라든지 리눅스에서 오커, 또 보이스오버 등등이 이제 스크린들이 대부분이 다 림누이스라는 점역 테이블을 가지고 점자를 출력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글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어, 그리고 또 2006 한글 림누이스가 테이블이 있는 게 2006 기준에 준거되어 있는 정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종이 멈춰 있습니다. 상당히 약자 체계가 안 돼 있고, 또 한글과 로마자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약적인 부분, 또 이게 스마트 환경에서는 우리가 애플 쪽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이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점자를 지원을 하지만 한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 림리스도 사용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현재 40여 개국의 점역 테이블을 지원하는 반면에 한국어는 지원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이 스마트 환경, 이 컴퓨터 환경에서 우리가 점자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품질이 좋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점자를 활용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한글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리눅스 같은 경우도 내부가 상당히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어 개발을 위한 좀 본격적이고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자구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어느 한 업체가 뭐 너희들이 만들고 쓰이는 제품이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좀 방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성적인 부분에서 이런 점자법을 근거해 이런 개발을 정확히 해놓고 이 림리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OP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OP 코드를 통해서 하나의 로직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걸 쉽게 이 전문가 영역들이 전문 엔지니어들이 같이 함께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본격적인 어떤 한글 리미니스 테이블을 번역 개발할 수 있는 부분 환경을 조성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그 플랫폼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글에서 한국어 쓰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제품에 적용해 달라. 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직접 뭐 애플이면 애플 쪽에 그 일본 윈도우즈라든지 여러 가지 뭐 리눅스 사용자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목으로는 XHTML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 카테고리를 집어넣었는데 이 BRF라고 하는 좀 세계 흐름에서 지금 상당히 점자를 계획해가는 중요한 어떤 테마가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데이지 컨소시엄을 파트너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EBRF, 손 EBRE이라고 합니다. 북미 쪽에는 EBRF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공통적으로 EBRE이라는 용어로도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은 용어이니까 서로 뭐 다른 걸로 착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EBRL 쪽에서는 데이지 쪽 EPUB 형식의 어떤 컨테이너 구조인데 내부에 HTML, 뭐 CSS 등 다양한 그 이미지 파일까지 포함한 형태를 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구조를 그대로 이 점역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점역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그 멀티 디스플레이 쪽 점자를 이 가변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소위 말하는 한순에 이런 건 싱글 라인이죠. 한 라인의 정보 출력만 하고 있는데 한 2014년, 15년 이후부터는 이 전 세계적으로 멀티라인에 대한 그리고 그 멀티라인이 단순하게 두 줄, 세 줄을 이 텍스트를 출력하기 용도가 아니라 이 촉각 그래픽을 출력하는 용도까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점자, 이 태블릿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 추진되었고 현재 미국 APH를 중심으로 이 부분이 현재 제품, 시제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맹학교를 중심으로 현장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15인치 화면에 그 32칸에 10줄짜리 실제 그래픽 화면으로 본다면 한 3840 형태의 그 화면 크기를 갖는 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픽까지도 자체적으로 그려주고 텍스트는 점역해서 출력해주고 이 구조가 이 이브레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 모든 컨텐츠를 그 실제 이런 그런 단말기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이 부분 실제 이제 테스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점자의 혁명이다. 뭐 게임 체인저다라고 할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이 데이지까지 엮어가면서 데이지 컨소시엄하고도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이브레일 쪽, EBRF 쪽은 반드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서 전체를 그 표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 정책 과제를 통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과제를 논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책과제에서는 2000년도 거의 끝부분에 연구위를 만들어보자 정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해도 지금 세계 추이로는 늦었다고 봅니다. 빨리 이런 부분을 함께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해서 진행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점자 정보 종합 그 누리집이 지금 국어원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포털 종합 서비스 누리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XHTML, 레지 이후에 좀 잠깐 언급드릴 PDF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이 접근성 검사 도구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 포털 이 누리집을 통해서 쉽게 인증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누구나 정보 데이터 공용 PDF 파일 배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만들어 배포하기보다는 여그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직접 이게 인증을 받은 거다. 접근성을 준용했다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지침을 모든 정부기관 및 단체들이 좀 준용할 수 있게끔 지침의 어떤 강제성 내지 권고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배포를 해서 지켜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유니코드 그 음성점자 실용화 연구가 이에 의해서 유니코드 4450자에 대한 점자 2014년이니까 그 이전에 점자 규정이 만들어서 돼 있는 그 유니코드 점자 테이블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점자 관련된 업체들 서비스들이 그걸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코드들도 있고 또 제정이 돼야 할 것, 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4년에 연구되고 말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 부분도 유니코드 이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 현재 규정, 또 지금 2023년 점자 규정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되지 않은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함께 정비해가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에 맞춰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PDF 쪽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UA 쪽을 반드시 준용할 수 있는 지침 우리가 오피스에도 많이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점자로 점역할 수 있고 스크린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접근성 UA 부분을 준용할 수 있고 그런 지침을 곳곳에 할 수 있는 부분.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정책 과제를 어떤 식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저는 그 정부기관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도 있고 고용공단도 있고 한국 그 지능정보사회 진흥원도 있고 문체부도 각각 산하산하 등등이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시각장애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미국 APH 형태의 어떤 모형처럼 이 정부기관을 그 가까이 흩어져 있는 걸 한 곳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이런 협회 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모아서 그걸 책임지고 정책 과제를 지속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현재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고 모든 어떤 이 R&D 어떤 기반 형태를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하나 만들어져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점자 정보 단말기의 보급 사업까지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 제가 프리랜서라고 해서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전에 우리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관련돼서 그 이사님으로 계셨던 오랫동안 아마 CS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배우고 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조금 그 강조를 드리고 한번 주의 깊게 봤던 얘기는 우리 오픈소스에 관한 공개 토론에 대한 얘기. 아까 물론 4차 산업이 거대 담론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또 그것보다 더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생성형 AI, 우리 오픈 AI 그 챗GPT가 주도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 자체가 오픈소스로 시작해서 거의 1년 만에 지금 모든 걸 석권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4차 산업이란 말도 쏙 들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재로서의 우리 그 점자와 관련된
그런 개발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계속 누적될 수 있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그 지정 토론자로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 문화유산의 보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송암 점자도서관 박명수 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제2차 점자 발전 기본 계획에 관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어 혼맹여금 반포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5가지의 추진 전략을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하여 토론회를 하게 된 점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여기 추진 전략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 의견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1의 추진 방향에서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로 점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점자는 사실 수어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인식부터 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초등학생에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 개선 점자 교육을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5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자 인식 개선 교육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를 맞춤형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역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5-1의 추진 방향에서 점자 문화 보급 및 상담 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점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5-1의 추진 내용에서 한글 점자 규정의 보급 및 상담 체계 활성화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서울맹학교에 점자 관련해서 특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점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점자가 고등학교 때 달라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점자 연구에 관해서 물론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었음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용자들, 학생들, 또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말고 이용자들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바뀐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4살, 5살 때 배웠던 기억자 모양이 60세가 돼도 바뀌지 않는 똑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글 점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저명을 하나를 빼고 넣고 변화시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점자를 빼고 넣고 점자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점자를 배웠는데 제가 배웠던 초등학교 때 수학 점자, 과학 점자, 그리고 영어 약자들도 많이 없어졌고요. 국어 점자의 기본들, 괄호라던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생기고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부분을 100% 이해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 점자에 대한 국민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그 상담원을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2026년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점자의 가치를 알리고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자 자료의 상설 전시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전시장 확보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 13년 전인가요? 2013년에 국립서울맹학교 100주년 행사를 가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몇 년 전부터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 행사도 물론 중요했지만 점자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함을 가지고 있고 그 훈맹정음 반포 100